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노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능고 어프인 하얀국사 오늘의 문제 5월 2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유형은 전형적인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상 유형인데, 여러분들 유독 이 문제만 키워드를 잘 못 파악하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여기는 연행사예요. 자, 연행사는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이고요. 자, 두 번째, 만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절단 키워드라 뭐 만상, 송상, 내상, 뭐 시전 상인, 보부상 등 온갖 사상들, 그러니까 여러 상인들이 활동했던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시기 키워드를 추론했어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그냥 개념 자체가 공부가 안 됐어가지고 헷갈리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대로 외웠어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삼화통보,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자, 이거 고려시대의 경제상이고요. 자, 2번, 솔빈부의 말이 특산품으로 수출되었다. 자, 이거 발해고요. 초량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교역했다. 자, 조선 전기에는 연포, 제포 등의 외관을 통해서 교류했었고, 후기 때는 초량외관을 통해서 교류했습니다. 정답 3번이고, 4번, 당항성, 영암이 국제무역화 번성한 거. 자, 이거는 통일신라랑 관련된 경제 상황이고, 5번, 경시설 관리들이 수조의 시전을 감독했던 거. 자, 이거는 고려시대의 경제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번,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 포인트가 지금 문제 키워드보다는 정답 키워드가 좀 더 어려울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키워드가 딱 하나거든요. 정전이 없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맺은 협정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6.25 전쟁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정답 키워드가 어려웠을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얘는 골랐으면 안 돼요. 항미상호 방위 조약은 전쟁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얘가 헷갈리기 쉬웠고, 솔직히 나머지는 뭐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다 고를 필요 없었는데, 비상기염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정답 키워드가 좀 독특했어요. 자, 6.25 전쟁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였었는데, 이 발췌 개헌안은 전쟁이 진행되던 중인 1952년 통과되었기 때문에 아마 얘가 조금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3번, 다음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 여기 포인트가 그냥 대놓고 나와 있어요. YH 무역 사건. 그러니까 1979년에 박정희 정부 시기 말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그런 노동운동 그런 사례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특정 시기 이후의 사실인데, 첫 번째, 지금 솔직히 박정희 정부 시기 키워드는 벌써 3개나 있어요. 그니까 그냥 박정희 정부 파악했다 푸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뭐가 있었냐를 알았어야 되는데, 자, YH 무역 사건을 계기로 당시 여공 농성들이, 아니 농성을 벌였던 여공들이 신민당 당사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민당 당사 도망가니까 이 신민당의 당시 총재였던 김영삼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박정희는 이 신민당의 김영삼을 아예 제명시켰거든요. 이 파업 일으킨 애들을 좀 이렇게 보호해준다 명분 하에서 얘를 강제로 제명시키니까, 이거에 불만을 가지고서 이 김영삼을 지지했던 그런 인물들이, 여기 이렇게 시민들이 이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항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YH 무역 사건, 신민당 김영삼 제명을 계기로 부마 민주화 등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으로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는 맨날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 문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일단 이 문제의 기본 포인트는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명령을 내려서 허문 기관 되게 많은데, 자, 크게 다룰 수 있는 게 뭐 비변사, 만동묘, 그리고 서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교육기관으로 언급할 수 있는 건 서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와 관련된 거 보시면 되는데, 1번, 전문 강좌인 칠제를 운영하였다. 국자감입니다. 중앙에 교수나 훈도를 파견한 거 향교고요. 왕세자가 입학한 경우로 존재한 거 성균관, 생원과 진사기 입학처를 준 것도 성균관이기 때문에 서원 중 총 9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2019년 등재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제 마지막 5번, 가 다 이러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이거는 그나마 최근 기출인데, 그 동학농민운동의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 그 제가 좀 간단하게 흐름을 다뤄드릴게요. 자, 일단은 동학농민운동은 당시 고부군수인 조병갑씨께서 깽판을 쳐가지고, 이 조병갑의 횡포로 인해 가지고 고부농민 봉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아넥사, 섞였네요 지금 단어가. 자, 아넥사
이용태를 파견했는데 얘가 깽판을 더 쳐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백산에서 직결해가지고 4대 강령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흐름은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 황용촌 전투, 그 다음에 전주성 점령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동학농민군이 계속 이기니까 원래 청나라에게 지원을 요청 파견했었는데, 이걸 듣고 일본군도 우리도 그냥 도와줄게 하는 명목하에서 같이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지금 문제 너무 커질 것 같아가지고 정부랑 농민군이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뭐 직강소라던가 아니면 교정청을 설치했다 그랬었는데, 일본군은 당시 문제 끝났으니까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않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왜 청나라 왜 니네 안 들어? 청나라가 왜 니네 안 들어가고 깽판 치고 있어? 이래가지고 청일 전쟁이 발발하는 결과를 가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경복궁 불법 점령한 이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남접과 북접이 연합했었고, 그리고 우금치에서 그 일본군과 광군과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면서 정봉준이 패배하면서 결국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청일전쟁도 끝나면서 뭐 시모노세키 초요가 통해가지고 청일 전쟁도 종료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동학농민 운동 옛날 끝났는데 청일 전쟁이 끝난 건 조금 뒤에요. 다 정리하면은 자, 여기 이용태를 안에서 임명해서 파견한 거 지금 여기 시점이고요. 자, 일본이 경복궁 불법 점령한 거 지금 여기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청일전이 발생한 건데, 그 전쟁이 끝났던 게 시모노세키 조약이기 때문에 순서는 그냥 쭉 내려와 가지고 1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길게 쓴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동학농민 운동 순서 아예 모르시면 문제 못 풀기 때문에 심화편은 반드시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